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기출을 하고 이제 문제 연습해 볼 요 단계인데 문제는 26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좀 나가보고 지난번 기출과 똑같습니다. 편제가 유형이 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깔리고 그래서 요 수업을 따라가면서 미리 좀 문제를 풀어오시고 같이 그냥 그 문제집을 시험지 같은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시험을 본 것처럼 딱 시험 보고 수업 시간에 같이 체크해보고 오답 체크해보고. 자,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옛날에 3, 4월 달에 이론을 정리했고 7월 달에 기출 250개 전체 모은 거 25년치를 봤는데 이번에 이제 요 연습 문제죠.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뭐 한 510개 이 정도만 계속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기출이 좀 많은 파트는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놓긴 했는데 하여튼 기출하고 유형 문제하고 두 개를 합쳐서 한 500개 정도 되는 문제를 열심히 반복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 12월 달은 그냥 정리니까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필수로 했던 걸 정리한 단계고 역시나 옛날 기출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은 쭉 볼 거예요. 그냥 문제만 풀지 않고 내용을 간단히 보고 그 내용에는 64개의 유형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 위주로 그림과 식을 딱 매칭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면 식이 나오게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집에 보면 기출에 대한 연도를 적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 연도를 보면 유형마다 기출이 일단 3개 이상이 되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개 정도만 있는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한 3개, 4개, 5개 이상 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유형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열심히 해본다. 역시나 물리는 나중에 또 까먹고 이게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림이랑 문제 상황이랑 거기에 맞는 식을 매칭을 잘 시켜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문제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그런 위주로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는 이제 이상적인 공부 방식은 수업 전에는 이제 요 교재 문제를 풀기 전에 그냥 시험 공부하는 느낌으로 제가 하루에 이게 오전 오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60 몇 개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60 몇 개 오늘 하고 다음 주 60 몇 개 할 때 60 몇 개에 대한 그 범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기 전에 공부 한번 해보시고 옛날 거. 그리고 딱 자리에 앉아서 문제당 한번 1분 30초, 1분 정도 시간을 딱 정해서 시험 직전에 이걸 시험 직전으로 푸는 게 좋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오늘 오전에 일찍 올 수 없으니 어제 밤 정도에 한 2시간, 3시간 딱 잡고 정말 시험처럼 쫙 시간 재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는 예전에 했던 거 이론 총 복습하고 옛날 풀었던 문제가 있으면 다 꺼내다가 그 범위에 맞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 푼 문제는 다시 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풀었어. 그리고 정리했어. 오답이 생겼네. 내가 그걸 다시 풀고 싶겠지만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정리했던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와서 문제 열심히 풀어보고 수업 후에는 오답 같은 거 체크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잘 알아서 하실 테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지난번처럼 여기 필기한 판서 노트가 PDF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여기 QR코드고. 그래서 필기를 부담스러우면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밤에 올려드리니까 오늘 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고 이제 따로 정리해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그냥 1대1 질문 게시판입니다. 오픈 카톡인데 1대1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나중에 찍어서 공부하다가 좀 애매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진을 찍고 그림을 업로드해서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하루 이틀 내에 답변을 주니까 이걸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 정도로 일단 간단히 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괜찮죠? 바로 갑니다. 자, 유형 1에 보면 여기는 이제
반복될 수 있는데, 역시나 반복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위주로.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거리와 변이의 차이인데, 이 거리와 변이가 나올 때는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니까, 이 델타가 있는 건 평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차이를 보려면, 여기는 이동 거리와 변이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도 빼져요. 그냥 속도와 속력은, 속도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하면 기울기 보는 거. 그 다음 속력은 요게 방향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적용해야 됩니다.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에서 요만큼이 시간이 지나고 델타 t, 요만큼이 위치 변화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델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과정을 신경 안 씁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만 찍고 중간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찍고 연결한 것이 평균 속도,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평균 속력을 정의할 거면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이 한쪽으로만 진행하면 이건 이동 거리와 변이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이동 거리의 변이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가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달라집니다. 이때 이동할 때 언제 차이가 생기냐면 요 부분이죠. 요거는 방향이 바뀔 때, 속도가 여길 때, 이렇게 돌아갈 때. 그래서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는 요 이동 거리 변이가 차이가 생기는데 그럴 때 이동 거리는 이게 됩니다. 올린다 했어요. 이렇게. D 이렇게. 그래서 이동 거리는 감소할 수가 없다.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쫙 끊는 것이 바로 평균 속력이 된다. 평균 속도는 변이, 평균 속도는 거리, 이렇게 두 개. 요 개념입니다. 요거 두 개 차이가 바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알려준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물체가 공간에 두 개가 등장하고요. 두 개가 다 움직일 때는 저기 멀리서 지면에 보면 두 물체가 보이지만 물체에 올라타게 되면 물체가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관측자가 움직일 때는 관측자 자신을 정지시키는 작업을 하고 상대방한테 효과를 빼는 게 상대 속도인데 상대도 결국에는 요거 상대방에다가 관찰자를 빼주는 거 벡터차 하는 거 이런 거 딱 기억하시고 여기가 사람의 속도 이게 상대방 비의 속도 내가 사람이 비를 본다는 얘기는 이 관찰자에서 상대방을 보여야 됩니다. 두 개를 붙여놓고 항상 이런 벡터차 작업을 하면 좀 편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 B를 표시하고 관찰자, 사람을 표시한 다음에 관찰자에서 상대방을 거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벡터차, 속도차를 구한다. 자, 넘어가시고. 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죠. 뒤에도 나오지만 벡터 합이 있고 벡터 차가 있습니다. 벡터 합은 이게 배가 잔잔한 물에서 가는 게 아니고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강물과 배의 속도를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통 이 관찰자가 어디 있냐면 지면에 봤을 때 지면의 관찰자가 본 배의 속도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최단 시간이 있고 최단 거리의 방식이 있다. 그 최단 시간의 방법은 요거. 이 Y축 방향으로 건너기 때문에 가장 속도가 크게 하는 거. 여기가 바로 최단 시간의 방식이죠.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 여기가 이제 최단 거리로 건너는 방법. 그래서 속도를 더하는 경우에는 최단 시간과 최단 거리를 나눠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잘 나온다.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면 기울기 찾는 거. 델타는 중간 생략, D가 있는 건 접선의 기울기. 넘어가고. 수학적으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요거 뉴턴은 이 두 개를 정의했다. 속도와 가속도. 미분으로 요거를 바꾸면 적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찾는 거고 요거는 면적을 찾으면 변화. 항상 수학적인 면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델타가 들어옵니다. 델타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요거 두 개. 자, 넘어갈게요. 지금 이 스피드 괜찮죠? 쭉쭉 갑니다. 문제 자세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 그래프가 나오면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 넘어가는 건 기울기. 그 다음 넘어가는 건 면적.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가 주인공이냐면 중간에 있는 속도 그래프죠. 그래서 이게 속도 그래프가 있으면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기울기 찾으면 가속도, 면적을 찾으면 위치 변화. 이렇게. 혹시나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으면 시간과 속도를 일부러 그린다. 자,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문제가 4개가 깔립니다. 4개. 4개 정도 뭐 유형 꽤 많으니까 좀 잘 체크하시고 바로 갑니다. 1번 보세요. A와 B 두 사람이 100m가 떨어져 있는데 A는 B를 향해서 3m/s로 B를 A의 직각 방향으로 4로 동시에 움직인다. 강물 문제는 아니지만 최단 거리를 구하고 그때 걸린 시간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A는 오른쪽이 B를 향해서 숫자로 쓰겠습니다. 3으로 가고 있고 B는 A의 수직 방향으로 4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그러면 이 둘 다 동시에 움직이니까 이 사이 거리가 계속 변할 텐데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최단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이거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좋은 건 이게 공간상에서 두 개가 다 움직이면 되게 불편해요. 해석할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올라타자. 올라타는 거예요. B가 관찰자가 됩니다. 이렇게. B가 관찰자가 되면 관찰자는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알지 못해요. 정지한다고 생각해요. 정지. 이렇게. 그래서 이 정지하는 작업을 이제 시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걸 정지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4로 빼버리면 B가 정지할 수 있고 이 효과를 상대방한테 적용한다. 그럼 여기가 속도가 적히잖아요. 이 속도가 바로 B가 본 A의 상대 속도가 됩니다. 3, 4, 5 이렇게. 좋은 점은 이 색깔입니다. 야, B가 정지한 상태에서 B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정지한 상태에서 A는 요 방향으로 5라는 속도로 지나가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 공간상에서 두 개가 다 움직이면 너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단 거리 의미는 이렇게. 원래 공간에 점이 있고 직선에 지나갈 때 최단 거리는 그냥 내림이잖아요. 이걸 내리면 이제 A가 여기를 지날 때를 최단 거리를 하면 돼요.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가 이제 최단 거리다. 그럼 요거 찾으면 되는데, 요거 X를 할게요. 요거 찾으면 되고, 요 거리를 알게 되면 이때까지 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을 쓰면 됩니다. 비율로. 자, 이 그림이 지금 뭐냐면 3, 4, 5가 있어요. 3, 4, 5. 이게 3개, 4개,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보면 닮은 꼴이 생기는데 이것도 얘가 거리가 지금 100m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요 각도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수직을 따라가 보면 비례관계를 보려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 4 대각선이 오면 얘가 뭐냐면 이쪽이 요거 두 개, 비율. 자, 뒤집어야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가 바로 5 자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4가 여기죠? 뭐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헷갈리게.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이거. 최단 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5라는 곳이 비율이 10이 5자리에 들어가고 100이 100 거리가 5자리가 들어가고 3이 여기 4가 이쪽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제 해석을 자 계산 80m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100m 자리가 5칸이면
여기 4칸 자리는 당연히 얼마냐면 요거 80m예요. 최단 거리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라는 속도로 여기 3에 해당되는 거리 이게 60m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리만 표시해 보면 요거 여기가 100m, 얘가 80m, 얘가 60m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거리예요. 색깔이 좀 특이하게 시뻘게 해서 얘가 100m, 요거 80m, 얘가 60m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1번 최단 거리의 거리는 80m고요. 이때 최단까지 가는 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쓰면 되죠. 일정한 등속도 개념에서 속도가 얼마냐면 오라는 속도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라는 속도로 60m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1.2, 12초, 1.2가 아니라, 그래서 답이 거기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되시나요? 예? 자. 두 물체가 동시에 움직일 때는 사실 물체를 다 움직이게 하면 너무 불편하고, 올라타서 한 물체만 움직이게 하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을 쓰게 되면 문제 해석이 좀 편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되죠? 자. 2번 보세요. 강폭이 800m고 서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중요한 말은 여기 첫 번째. 강물에 대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강물에 대해서 상대 속도의 크기인 상대 속력이 5m/s를 움직이는 배가 있대요. 일단 강물의 대소가 뭐냐? 이게 강물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바로 관찰자인 거잖아요. 여기서 강물이 관찰자입니다. 강물이 관찰자라는 얘기는 강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관찰자를 정지해야 돼요. 강물이 정지함을 뜻해요. 이렇게. 이 말은 그냥 국어적인 표현은 잔잔한 물에서입니다. 잔잔한 물에서 배가 얼마나 갈 수 있냐면 5m/s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보통 이제 강물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 잔잔한 물에서 속도가 5다라고 하거나 흐르지 않는 물에서 속도가 5다라고 하거나 가장 어려운 표현이 이거예요. 강물에 대한 이렇게. 강물에 대한 상대 속력이 5다라는 얘기는 그냥 잔잔한 물에서 오러 갈 수 있다. 이거 같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문제는 강변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 서 있는 사람, 강변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지면 관찰자죠. 보기에 정북 방향으로 나아간다. 배에 강을 건너는 시간을 구하는데 일단 그림을 확인해 보죠. 이게 동서남북 표시해 놓고 강문은 서쪽 방향으로 3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봤을 때, 강변에 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배가 정북이니까 똑바로 건너려면 배의 모양을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배가 가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배를 몰아야 돼. 약간 상류 쪽으로. 그러면 배는 어떻게 건너냐면 이래 건널 수 있어요. 그때 여기 배의 속도가 얼마냐 표시할 때 이걸 오라고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이 오라는 속도가 바로 여기서 뭐냐면 잔잔한 물이라면 오로 건너니다. 이렇게. 근데 잔잔한 물에서 가는 속도가 바로 여기서 강물에 대한 속도인 거고 5가 되면 결국 얘는 두 개가 더해서 4로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배는 이 상태로 꺾인 상태로 이렇게 건너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요거는 최단 거리 방식입니다. 최단 거리 방법.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강을 건너고 있다. 자, 이럴 때 시간입니다. 시간 결정.
뭐 다 헷갈리면 안 되는데, 시간 결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죠. 등속도의 시간하고 등가속 시간이 달라요. 등속도부터, 쉬운 것부터. 등속도라는 것은 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일정하게 가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거리가 되고, 거리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등속 운동을 할 때 물체 시간이 되고, 이렇게. 등가속 운동은 뒤에서 열심히 보겠지만, 보통 우리가 아는 등가속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정지 출발입니다. 정지 출발해서 이 면적이 바로 거리가 돼야 됩니다. 가속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 점은 가속도 A가 있으면 AT가 돼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 삼각형 면적 이렇게 여기서 구한 시간은 루트 A분의 ES가 나옵니다. 완전 다른 해석.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거는 가속도의 시간, 얘는 등속의 시간입니다. 속도분의 거리, 얘는 가속도 ES 루트. 이렇게. 자, 지금처럼 강물 같은 문제, 아까 1번 같은 문제들은 모든 시간이 다 등속이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를 써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속력분의 거리는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원래 동서남북 있으면 성분을 분해해서 다 쪼갤 수가 있다. X방향 X, Y방향 Y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강이 Y방향이라면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200m. 여기서 200이 주어져 있고, 아니, 800이구나. 800. 그 다음에 속도는 4. 따라서 200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앞에도 기출 이런 거 나왔지만, 가물 문제가 또 가끔 잘 나옵니다. 최단 시간, 최단 거리. 자, 넘어가죠? 자, 3번에 보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는 뭘 물어보든 결국 할 건 두 가지예요. 가속도가 뭐냐?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이런 가속도를 순간 가속도로 하고, 평균값 있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를 구하는 거. 이게 평균값입니다. 평균 가속도. 그래서 이게 이 앞에 것은 점을 찍어야 돼요. 3초인 순간 가속도, 뭐 5초인 순간 가속도. 점을 찍고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는데, 델타는 처음과 마지막이 지정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처음과 마지막 8초까지의 평균 가속도. 그러면 이게 평균 가속도입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울기를 가지고 찾는 건 두 가지예요. 순간에 대한 건 접선의 기울기. 평균에 대한 건 처음과 마지막을 점을 찍고 긋는 거. 그다음 면적. 면적은 이렇게 해서 위치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치 변화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랑 완전 차이가 달라요. 이렇게. 이런 시간과 속도 그래프는 요 면적 자체가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 방향만 가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이동 거리하고 변이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는 플러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 여기 0을 찍잖아요. 0이 이제 정지한 거니까 마이너스 넘어가면 얘는 왼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 변이가
0보다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넘어가는 그래프는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변이라는 개념은 여기까지 그래프의 면적을 그냥 계산하면 되고, 이동거리는 다 플러스를 만들어야 된다, 전체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수학적으로는 속도에 대한 그래프 면적이 변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추가로 확인할 것은 이런 거. 요거와 같은지, 요거와 다른지, 이렇게. 왜냐면 이 자체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같이 다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가장 속도와 시간 그래프의 핵심입니다. 아니, 문제가 뭔지 확인할 거 없이 그 전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0부터 8초까지의 평균 속도니까 평균 속도입니다. 아이고. 자, 1번 평균 속도.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그래서 변이라는 얘기는 0부터 8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면적이야 뭐 그냥 하면 되죠. 요거랑 요거 두 개 잘라서 여기는 가운데 확 넣으면 되니까요. 4, 4, 16. 여기를 자르자. 직사각형. 그러면 4 곱하기 24. 이렇게. 그래서 싹 계산하면 8분의 40 해서 5가 나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이걸 찾으시고. 그 다음 뭐 물어볼 수 있는 거. 0부터 8초까지 평균 가속도 물어볼 수 있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 8분의 속도 변화는 4. 단위. 이렇게. 이런 것들. 하여튼,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순간 가속도, 평균 가속도, 변이를 이용하는 평균 속도, 거리를 이용하는 평균 속력. 이럴 수 있다. 자, 다음 또 갑니다. 4번. 4번은 XY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자, 4번 보면 그림은 XY 평면에서 운동하던 물체의 속도 X성분, Y성분, 아니, 가속, 요 X방향은 속도, Y방향은 가속도입니다. 두 개. 나타낸 것이다. 0초일 때 운동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냐면, 거기 3초일 때 가속도입니다. 일단 왼쪽의 그래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보죠. 왼쪽 그래프는 시간과 속도 그래프니까 기울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위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오른쪽은 가속도라서 기울기는 없습니다. 면적을 통해서 속도 변화밖에 확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제한적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1번. 1번을 할게요. 자, 얘는 지금 3초일 때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따로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3초일 때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 3초인 순간 기울기. 기울기는 여기가 2개. 얘는 4개 마이너스니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2분의 4.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Y방향은 3초일 때 읽어야 돼요. 이게 딱 보이네. 이게 플러스입니다. 보통 이제 표시할 때 여기다 점을 찍고 X방향은 요 방향이네요. 지금 왼쪽 방향. AX는 마이너스 2, Y는 플러스 방향입니다. 합치면 있죠. 대각선. 그래서 답은 거기에 2루트 2가 되겠죠? 답은 2루트 2입니다. 합치면.
그래서 3초인 순간 가속도는 두 개를 하면 되고, 자, 하나 더 보면, 3초인 순간 속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속도. 자, 3초인 속도 하면 3초인 순간 속도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3초인 순간 속도는 얘는 읽으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2입니다. y 방향은 3초인 순간 속도는 이게 돼야 돼요. 여기서 델타 vy는 이 화면에 막 번쩍번쩍해요. 됐다. 말 잘 듣네. 여기서 델타 이거는 요 3초까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면적 구하면 6 요거 하면 2 8 되겠네요. 제가 중간에 계속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델타이기 때문에 마지막 속도와 처음 속도 차이예요. 문제에서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거기서 제가 주어진 게, 처음에 운동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y 방향은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y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초인 순간 속도를 물어보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여기서 vx, 크기만 쓸게요. 2. vy는 8이 된다. 그래서 1번, 2번에서 구한 것처럼 이 그래프를 활용하려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속도 그래프는 기울기와 면적, 가속도는 오로지 면적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가보겠습니다. 유형 2 보죠. 유형 2. 이게 가장 최근 나왔던 기출 여기서 떴고, 일단 유형 2에서는 중력의 효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자연낙하 효과. 자연낙하의 정의는 처음 순간 0일 때, 가만히 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아래 방향 가속되면서 두 가지가 생기죠. 속도는 gt, 그 다음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 생긴다. 이걸 기억하면 좋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기 둘 다 시간대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여기는 위로 던지면 우리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기억이 좋다 했습니다. 던지면 여기를 지났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가 이 속도로 열심히 날아가야 돼요. 중력이 없더라면요. 이만큼 날아가야 됩니다. 일정한 속력이니까 속도와 시간만큼. 근데 중력 때문에 내려와 있어요. 중력 때문에 내려와 있으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위치에 대한 정보는 출발 초기 이 등속 V형태에다가 아래 방향 2분의 1 GT제곱 빼주는 거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V형에다가 중력 효과 GT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남겨진 게 뭐냐? 속도는 이만큼 남아. V는 V형 빼기 GT 이렇게 남고, 그 다음 위치는 이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던지는 이 등속에 대한 거리에다가 중력 효과를 빼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중력 효과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도 끌어내리고 속도도 끌어내리는 게 중력이 하는 역할이다. 라고 해서 식을 완성해서 풀면 된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어떻게 하냐. 이렇게요. 중력 없다면 여기를 지났어야 돼요. 속도는 V형이었어. 중력 없으니까 등속으로 날라옵니다. 중력 때문에 여기를 실제 지나요. 이만큼이 벌써 중력 효과가 작동하고, 그 다음 속도는 x는 변하지가 않고 y는 요만큼 중력만큼 작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식을 완성하면
가속도는 자체는 0, 아래 방향 G. 속도는 등속. X 방향 등속. 이렇게. Y는 여기서부터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 자유낙하. 요렇게 식을 완성하면 요 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여기죠. 여기서 높이가 나올 때, 이게 주어질 때 여기를 지나지 않고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책에도 어떡하 있나? 시간은 등속, 속도분의 거리, 가속. 아까 A분의 ES 쓰는 거 이만큼 가속. 시간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죠. 등속에 대한 시간, 그 다음에 가속에 대한 시간. 시간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중요점은 시간의 핵심입니다. 이거 딱 보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건 별 관심이 없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수평 날아간 거리. 속도와 시간의 것만큼 날아간다. 이때 시간은 Y축에 대한 루트 C분의 H가 들어온다. 식이 많아 보여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포물체 마찬가지죠. 출발촉이 X와 출발촉이 Y 성분으로 던지면 이렇게 X 모양은 등속이 되지만 어디나 변하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가속이 없어서. Y 방향은 GT만큼 계속 작동한다. 이렇게. 그리고 X 방향은 등속가고 Y는 등속가는데 중력만큼도 작동하죠. 이렇게. 이런 그림을 이론부터 기출할 때까지 이걸 계속 풀었는데 이 그림 딱 기억이 나야 돼요. 던지면 여기를 지나지 않고 여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제일 먼저 알게 건 이거.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XY 나눠서 출발 순간 X, 출발 순간 Y. 세타 나중에 뭐. 그래서 여기서 확 거해져. 이 X방향은 출발촉이 X방향의 등속. 등속의 운동에 대한 것. 그 다음 이게 Y방향입니다. 이만큼 올라가는 게 출발촉이 Y에 대한 속도의 등속. 여기 가지 않고 내려와 있으니까 실제 높이는 얘가 되고 Y는 여기다가 이걸 빼겠다. 그 다음에 속도는 X는 유지, Y는 여기다가 GT를 빼겠다. 그래서 똑같이 Y 성분은 작아지죠. 이렇게 이만큼. 그래서 요 항상 원리 자체를 기억합니다. 계속. 자, 이따 문제 풀면 더 쉬고 완성할게요. 이것도 이런 것도 알면 좋다, 편하다. 이렇게 봐서 내가 쐈다. 날아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얘가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났어야 되는데 바닥에 떨어져요. 여기를 지납니다. 최고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가 시간 t면 2배 되니까 2t가 되고 여기가 h면 얘는 4h가 된다. 이렇게. 시간이 2배가 되면 시간은 중력의 역할은 제곱만큼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시간이 2배면 h가 4h가 되고 그리고 닮은 꼴을 이용해서 이거 이렇게 이 전체가 2h가 되기 위해서 h 되는 수밖에 없어요. 2h, 4h 이렇게. 그리고 수평 거리가 나온다. 저기 있는 것처럼 탄젠트 하게 되면 수평 도달 거리분의 높이의 4배 하고 같다. 이런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시간을 차이는 거죠, 시간. 그래서 y가 나오면 y 방향에 이런 변이식을 이용해서 시간을 결정하는 게. 시간만 결정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시간장. 이 좌표식 변환이 있는데 이거는 쓸데없습니다. 하지 마.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도 4개가 있어요. 4개였어요. 가장 최근 거 하나 등장했죠? 그래서 이거 자연광은 이렇게 연도별로 표시하는데 회차는 잘 몰라. 연도. 자,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자, 비행기 같이 30m/s의 속력으로 500m 높이에서 날고 있다. 무거운 폭탄을 떨어뜨려서 X를 타격하는 거리 D가 얼마냐? 일단 거리 D 찾기 위해서 포탄을 떨어뜨리는 얘기는 포탄하고 비행기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행기가 여기를 지나요. 비행기가 등속이라면 원래 포탄도 여기 있었어야 됩니다. 포탄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자유낙하했다. 벌써 이 낙하한 거리가 중력입니다. 이렇게 중력 때문에 수평 던지는 낙하한 거리가 생겨서 마이너스에 2분의 1 숫자 나오니까 G는 10 시간의 제곱이 저기 있는 500m를 낙하해야 돼요. 이렇게 단위 같은 거 헷갈리니까 다시 빼버리겠습니다. 500. 그럼 얘는 시간은 몇 초 걸리냐면 10초 걸리죠. 10초. 이런 중력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빨리 찾아야 돼. 모든 게 시간의 함수니까. 그래서 시간을 알게 되면 여기서 나머지는 x 아닙니까? x는 출발 초기의 시간 t 30에 10 300 이렇게 300m가 답이다. 답이 3번입니다.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아까 수평 던지는 운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자 운동은 잽싸게 시간을 찾아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합니다. 자,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추가시킬게요. 넘어가고. 아까 봤던 그겁니다. 이거 보면 수평면에 서 있는 사람이 세타로 던졌더니 도달거리 H가 높이의 4배가 되었다. 발사각이 얼마냐? 이렇게. 그림이 너무 좀 억진데 이런 그림입니다. 일단 정확히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최고점 있죠? 최고점은 중력 없을 때 하고 좀 가운데 지나가야 됩니다. H 이렇게. 여기 H가 있고 얘도 H고 얘는 4H고 얘도 H래요. 얘는 4H죠. 4H.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각도는 뭘로 비교하냐면 이 중력 없을 때 궤도로 비교하는 이걸로 비교하는 각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타는 정확히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6번도 45도 뭐 하면 되고. 자, 뭐 나머지 추가할 건 없습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 잘 보세요. 7번 이런 거. 자, 지면에서 V형으로 60도로 물체를 던졌다. 높이 H를 언덕에 30도로 충돌했습니다. 그때 충돌 순간에 속력이 V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을 구하래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어디까지가 중요한데 이거 알고 있고 요거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던지는 순간에 각도를 알고 있고 도착 순간에 각도를 알아요. 이거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방향의 정보니까 가급적 방향에 달려있는 물리량으로 딱 정의하면 되는데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걸 세구라는 방법. X방향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구라는 방법을 할게요. X방향은 출발. 도착할 때도 X방향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방향을 구하겠죠? 얼마냐면 2분의 1 균형입니다.
60도. 여기도 X방향에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X 속도는 출발 초기와 같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봐야 돼요. Y를 구해야 돼요. Y는 지금 뭐냐면 이 각도가 30도니까 여기에 Y 성분은 루트 3이네. 아래 방향입니다. 이 루트 3 분역이에요. 요거 한 거예요. Y 방향. 30도? 이렇게. 그래서, X 방향 구해서 Y를 구했더니, 자, Y 속도가 나와서, 사실 Y 속도는 출발 초기에서부터 GT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 보겠지만 이게 되게 불편해요, 사실. 출발 초기는 여기서 출발 초기 속도를 구하잖아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또 다시 시작해. 다시. 이렇게 또 시작해요. 여기서 시간을 불러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방식이고, 자, 두 번째가 좋은데, 가속도를 정의한다. 시간과 속도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다가 이제 질량만 곱하면 힘이 나와요. 자, 이걸 이제 바꾸잖아요. 속도 변화는 가속도의 시간의 곱입니다. 여기다가 질량 곱하면 이게 돼요. T 나오는 식. 이렇게. 왼쪽은 운동량 변화량이 되고, 오른쪽은 힘과 시간을 곱한 충격량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 요 힘에 대한 식에서부터 시작해서, 힘을 받은 물체의 힘과 시간의 곱인 충격량이 운동량을 변화시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모든 출발은 이거예요. 다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얘는 좋죠. 방향 달려 있는 거. 그래서 방향이 달려 있으니까 방향 달리기 얼마나 좋냐면 점을 찍고 이렇게 이게 출발점입니다. 운동량 쓸게요. 처음 운동량. 각도가 60도예요. 여기가 마지막 운동량이에요. 질량, 속도, 각도가 30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 운동량을 표시했으면 그 뭐에?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변화량은 차이 아닙니까? 벡터 차거든요, 사실. 이렇게. 차이니까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델타 P고, 이 델타 P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냐면 힘이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중력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힘 받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걸 옆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죠. 얘를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을 밑드릴게요. 델타 P는 요거에 지금 요 주어진 게 n분형이니까 요거 수직 루트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게 중력, 힘과 시간의 곱이 돼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루트 3 G분의 2V야. 근데 이게 질량은 사실 이렇게 포함시킬 필요가 없이 요거에도 충분하거든요. 요거에도 이렇게. 자, 처음 속도, 마지막 속도, 수직 이렇게 벡터차, 마지막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가속도의 시간의 곱. 이렇게. 이걸 긋는 게, 쭉 긋는 게 속도 변화. 얘가 가속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림에 뭐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시간을 구합니다. 답이 4번입니다. 이게 되는가요? 이렇게. 일어날 때 한번 보긴 했는데, 이런 스타일로. 1번이 그러니까 1번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X하고 Y를 구해서, X를 구하고 Y를 구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풀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시간 아껴야 되니까, 바로 벡터차를 이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자, 8번 보세요. 수평면의 높이 H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45도로 쐈다. 포물선 운동을 시작하고 최고점을 지날 때 뭐뭐다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이제 거기에 수평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데 H 나와 있으니까 요 나머지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만큼만 구하면 됩니다. 또단 이렇게. 근데 여기서 45도가 좋죠. 뭐가 좋냐면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이거 H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고점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쌌었어야 돼요. 45도. 그림이 내막이란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원래 여기를 지났어야 되는데 실제 여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최고점은 요거하고 여기랑 같은 거래요. 항상. 이렇게. 아까 했던 그겁니다. 앞에 했던 거 요거 지금 잠깐 갔다 올게요. 요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최고점은 항상 중격이 없는 라인에서부터 낙하거리하고 바닥까지 거리가 같다. 항상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게 최고점의 정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H가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높이 전체가 H잖아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 높이는 2분의 H가 돼요. 이렇게. 이 그림이 좀 억지네요. 네. 그래서 다시 그림 그리겠습니다. 1번. 이게 최고점이 가는 의미는 45도라서 얘가 45도면 이렇게. 최고점은 항상 중격 없는 라인에서 가운데를 지나가게 선을 긋는다. 얘가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요 수평 거리가 H가 나와 있으면 여기는 2분의 H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가 H니까. 이 거리가 정확히 같다. 거리가 정확히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H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이걸 왜 얻냐면 여기 기준에 H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최고점이 좋은 거 이거.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은 항상 기준은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에서 이렇게 던질 생각하면 되죠. 던지면 이만큼 낙하하는 거고, 던지면 이만큼 낙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 X는 불편하고 Y 방향만 보면 Y는 여기 정지한 애가 요 높이 2분의 H만큼 낙하하는 거고, 얘는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는 정지한 애가 요 2분의 H에서 H가 있으니까 2분의 3H를 낙하하는 거예요. 이게 정지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내가 던져 생각하면 중력 없을 때부터 훅 내려가 있다. 없을 때 내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은 비율입니다. 요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Y 방향에 대한 거리는 다 중력의 효과입니다. 여기서 써야겠다. 중격의 효과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요 낙하거리가 1대 3이란 말이죠. 1대 3. 1대 3이니까 얘는 시간은 1대 루트 3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시간하고 내려갈 때 시간은 이만큼의 시간의 비율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는 뭐 X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X방향은 결국 속도하고 시간에 오르기 때문에 X방향 속도는 차이가 없어요. 어딜 가나. 시간이 1대 루트 3입니다.
따라서 x도 1대 루트 3의 관계를 갖는다. 얘가 h면 루트 3 h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답이 이걸 되게 이상하게 풀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답은 거기 3번이 답입니다. 수평거리 1 플러스 루트 3 h. 자, 그래서 이 중역자 운동에서 최고점이 갖는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최고점은 요 중력이 없을 때에서 정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높이를 알게 되면 절반을 딱 자르면 최고점 높이가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Y방향 결정할 때 Y방향은 올라갈 때랑 던져서 내려갈 때랑 차이가 없어요. 시간은. 그래서 여기 최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인 내용은 요만큼을 내려간다. 요만큼을 내려간다 해서 이 중력에 대한 거리 효과를 이용해서 시간을 찾고 나머지 이렇게 찾습니다. 됐을까요? 자, 또 넘어가죠. 중력장애 동물체에 충돌하는 경우는 이거는 아직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많이 들었던 게 B를 자유낙하하는 동시에 총알을 발사해서 B를 맞추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B에 올라타는 거죠. 관찰자. 그리고 다음 식을 보겠습니다. 상대 운동은 다 보면 A가 관찰자예요. A가 본, B가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상대란 말은 다 상대방 빼기 관찰자가 돼야 돼요. 상대의 위치, B 빼기 A, 상대 속도, 상대방 B의 속도, A의 속도, 상대 가속도는 B 빼기 A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력자 운동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애들이 다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수평 던지는 운동은 같은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버리면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속도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정지 아니면 등속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은 운동의 중력자 운동은 요 위에 올라가면 상대 속도가 이게 정지하는 등속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다 등속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출발 순간 내가 딱 봤을 때 상대방이 나를 향하게 오게 되면 걔는 운동하는 내내 나한테 온다. 이 등속도 운동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충돌 조건을 확인하기가 좋다. 그래서 두 물체의 충돌 여부의 확인은 상대 속도가 방향이 정확히요. 상대방을 향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히 상대방을 향하는 거. 관찰자를 향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은 이게 등속이라서 찾기가 좋아요. 상대 속도분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나머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중력자 운동을 해결한다. 자, 여기 기출이 없어요. 바로 보겠습니다. 9번. 한 시간에 한 10개 정도 빼줄게. 10개, 11개. 자, 그림은 수평거리 D만큼 떨어진 언덕 양쪽에서 물체 A,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30, 60으로 던집니다. 공중에서 충돌했다가 중요합니다. 공중에 충돌했다. 충돌하게 되면 일단 상대 속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관찰자를 향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A의 속력은 나와 있고 B의 속력은 VB, SA는 충돌하는데 수평거리인데 SA를 구해라. 자, 보겠습니다. SA라고 하는 것은 1단계 S는 X방향 거리니까 X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 이게 뒤에 한 나오지만 전체가 나와 있어요. 여기 B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에 SA, SB가 나눠먹는 구조예요. 자, 전체를 나눠먹는 얘기는
얘들의 비율을 찾는 게 핵심이죠. 어떤 비율로 D를 나누는가. 이렇게. 근데 비율을 찾으려고 와보면 거리는 어차피 동시에 가서 시간이 똑같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방향의 속도의 비율로 거리가 결정이 나요. 이렇게. 이게 뭐 1대 3이다 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럼 X 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여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X 속도가 이렇게 하면 되죠. X 방향, Y 방향. 중력장은 날아가는 동안 X 방향은 변하지 않아서 X 방향 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얘가 V형이니까 2분의 1, 요거는 2분의 루트 3 V형입니다. 이 방향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 속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일단 VB를 알아야 됩니다. VB. 얘를 알아내야 X 방향을 구할 거 아니에요? 이 성분 자체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충돌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1번 문제 푸는 것처럼 두 물체 다 움직이면 올라타자. 그래서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수평 방향에 대해서 30도로 던져지고 B는 뭐 60도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근데 관찰자를 여기 줄게요. 올라탔습니다. 이건 나는 정지해야 돼요. 이걸 상대방한테 효과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잖아요. 이게 상대속도 아닙니까? 이렇게. 자, 출발 순간 B에서 본 A의 속도가 나를 향해야 돼요. 이게 상대속도. 이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가 상대속도고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확히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충돌 조건을 확인할 때 B를 정지하는 작업을 상대방한테 효과를 줬을 때 이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자, 30도, 60도 여기가 VB입니다. 여기가 V형이고 여기가 수직 이렇게. 그래서 VB는 루트 3분의 1 V형인 걸 확인했어요. 여기서 VB가 루트 3분의 1 V형이야. 여기다 넣어서 루트 3 V형이니까 여기 다시 X방향. 우리 원래대로 돌아와서 X방향이 찾는 게 중요해요. 요거는 요 VB의 절반입니다. 이 루트 3분의 1 V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정확히 구했어요. A의 X방향, B의 X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율은, 이제 비율 다시 왔어요. 비율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대 2 루트 3분의 1 V형입니다. 하면 3대1 나옵니다. 3대1. 이가 3대1이면 거리도 3대1.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거리가 3대1이니까 이제 SA는 전체 D를 3대1로 나눠 먹어야 돼요. 3,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분의 3D가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봐야죠. 좀 없이. 자. 됐습니까? 자, 자, 다음. 공기저항까지. 공기저항도 나온 적이 없어요. 가볍게 볼게요. 공기저항은 항상 움직임의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 저항력이 주어집니다. 속도가 빠를 때는 제곱으로,
속도가 느릴 때는 요걸 보통 여기 주어지죠. KV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체가 받는 공기 저항량은 정지하면 생기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데 속도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속도가 큰 영향을 줄 때, 이때는 고속일 때, 보통 저속일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자연낙하 시키잖아요. 자연낙하 시키게 되면 중력이 원래 가만히 있는 거고 물체가 떨어질 때마다 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복잡하게 풀 건 아니고 하나만 기억하기. 힘을 표시해보면 중력, 저항력이 질량, 가속도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연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저항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합이 작아질 거예요. 이게 작아져요, 점점. 이 크기가. mg를 자꾸 줄이니까. 그러면 가속도가 작아집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저항력에 대한 문제가 쓱 나오면 그냥 어떠한 경우는 가속도가 계속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가속도를 우리가 표현하기 좋은 것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요. 시간에 따른 속도. 밑을 물론 플러스로 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래 이게 쭉 올라간다. 자연낙하예요. 아래 보면 플러스입니다. 이건 저항이 없을 때. 이렇게. 근데 저항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항상 가속도가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작아지게. 계속 기울기가 작아져야 됩니다. 계속 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가 나오고 휘어질 때 제일 핵심은 요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가속도의 크기,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 이걸로.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도 있는데 식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전개할 때 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모아서 할게요. RC, R. 회로에 중요하죠. 회로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있다. 나중에 공기장 세 가지. 공기장, RCR을 회로가 있는데 이거 할 때 보겠습니다. 뒤에서. 넘어가요. 자, 10번 볼까요? 10번.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만한 수준. mg가 있고 물체의 저항력을 받는다. 저항력 크기와 중력 크기가 같아지면 물체는 등속운동한다. 이때를 종단속력이라고 표시했는데 자, 종단속력 먼저 그려봅니다. 모든 물체는 결국이에요. 결국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가 다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자연낙하라든 위로 던지든 옆으로 던지든 떨어집니다. 지구 쪽으로 이렇게. 결국은 뭐 하냐면 이런 형태가 생겨요. 이게 중력이랑 내려가는 방향이 반대 저항력이 같아집니다. 이때 등속 운동을 T 종단속력이라고 불러요. 당연히는 K분엠지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같다고 하면 이게 종단속력이고 후반부 이렇게. 그 종단속력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저항력이 KV인데 거기 보면 가속도 크기가 절반이 되는 지점의 속력이 얼마냐. 이거는 원래 힘 파트에 나오는 식이긴 한데 힘의 식을 써보자. mg 빼기 저항력은 ma가 되니까 이때 가속도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기잖아요. v를 구하는 거예요.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 총단속력이 돼요. 여기 k분의 mg가 이게 vt니까. 답은 4번인데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요거까지만 하기. 이렇게.
여기 출발할 때 가속도가 얼마냐면 출발 가속도. 이때는 G입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는 이게 속도가 없으니까 중력만 있어요. 그냥 오랜 시간 가속도가 없어요. 등속 이렇게. 그리고 요 속도가 이제 표시되는데 이게 종단속이란 말이죠. VT 오랜 시간. 특이한 건 여기 절반이잖아요. 기울기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절반입니다. 이 절반일 때 쭉 따라가 보면 이게 절반 속도로 가져요. 얘와의 평균점 가운데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하는데 10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물론 미방을 막 풀어서 할 필요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개적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나온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종단속력을 찾는 거. 이렇게. 그리고 대략적인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런 그래프다. 이렇게. 그리고 가속도는 계속 작아지게 만든다. 정도만 딱 이해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잠깐.